청와대 8호 지시가 나왔습니다. 사드 관련 문제인데요. 먼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청와대가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논평을 낸 건데, 네. 자, 사드가 우리나라에 6기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미 2기는 들어올 때 공개를 했고, 4기도 지난달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 이미 들어왔다. 네.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브리핑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4월 26일에 이제 사실 성주에 그 사드 2기가 반입이 됐는데요. 근데 그 2기가 반입될 때 이미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건 2기 이상이라는 점이 사실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기가 들어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들어왔나 보다, 우선 설치를 안 했나 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 이번에 사실 8호 지시라는 이름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공개로 사실상 경고를 한 셈인데,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방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내부적으로 취임 후에 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 외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후에 합참과 국방부를 가장 먼저, 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해서 직접 업무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 업무 보고에서도 이 4기가 추가로 반입돼서 보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사실상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흥분한 셈입니다. 네, 청와대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현수 기자. 네. 국방부 분위기 궁금한데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드가 반입됐을 때 국방부가 했던 브리핑, 공식 브리핑을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 정확한 이제 대수에 대한 설명은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2기가 반입됐다라고만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브리핑이 있고 나서, 청와대 브리핑이 있고 나서 좀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반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이미 사실상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상 국방부를 콕 집어서 약간은 비판하는, 꾸짖는 듯한 이야기를 브리핑을 한 거여서 좀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다름 아니라 사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과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재배치 가능성 문제까지 언급을 했었고, 더구나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8호 지시 굉장히 갑작스러운데 사드를 언급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지 참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게 군에 대한 군기 잡기냐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냐, 이현수 기자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반 조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향후에 6월 말에 있을 예정인,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과도 네.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이 사드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내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성주 그 반입된 사드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엄중한 메시지를 보여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 군기도 잡고 외부적으로 보여줬을 때 확실한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청와대에서 오늘 국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 그렇죠.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사드가 배치될 때도 야밤에 기습적으로 배치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비판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인 셈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또 외국 외신들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확실하게 보인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오늘 저녁 채널A 종합뉴스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다고 약속. 자, 강경화 후보자만큼이나 상징성이 크던 바로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줄줄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구상을 최전선에서 뒷받침해야 할 인물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까 회장님들께서 직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내 업무가 아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 답변은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축하고서도 그것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선 조직의 활동을 방임했다라고는.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이 된 김상조 후보자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김상조 후보. 이미 알려다시피 두 차례 위장 전입 의혹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다는 건가요?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997년, 2004년에 두 차례 위장 전입 의혹은 이미 불거졌고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계약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다운 계약서 의혹은 세금 탈루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의혹 이상의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해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인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그리고 실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화 의혹이요? 실화 그렇죠. 의혹은 지금 뭡니까? 네, 김상조 이 후보자가 이제 교수로 연구원에 재직을 할 때 거기서 조그만 불이 나는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해명을 하기로는 이제 후보자 측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이제 약간 뭐 담배꽁초가 약간의 불이 붙어서 그 해프닝성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화라는 것은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유야무야 지나갔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부인 조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한 공립고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의혹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토익 점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당시에 토익 901점 이상이 돼야 자격 기준이 됐는데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900점, 1점이 모자랐다 이겁니다. 딱 1점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문제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지원 기간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2주나 지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 자격 항목에서 조 씨는 만점을 받습니다. 2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간도 넘겼고 그다음에 지원 자격도 미달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이 될 수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청문회에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도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 씨가 지원서에 어떤 뭐 서울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지냈다. 이러한 경력도 썼고 경력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고용이 된 입장이어서 학원장은 그냥 명칭만 그랬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나서 지원을 한 걸 지금 최석호 기자가 문제 삼았는데 네. 그만큼 지원자가 없어서 나중에 지원했지만 합격을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한 것이고, 또 아까운 경력 때문에 1점 차이가 나지만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해서 뽑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김상조라는 사람을 봐서 이 학교에서 그 강사로 네. 취업을 시켜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또 야당의 선곡 검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강병규 기자, 네. 다운 계약서 의혹이 새로 제기됐는데
강 기자가 지금 여기 현장 취재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해당 아파트 취재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 다운계약서 의혹이 뭔가 어제부터 불거진 의혹인데 실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9년도에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이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저희가 계약서를 좀 봤었는데 1억 7,55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이 세금 신고를 한 것보다 1억 3천만 원가량 높게 주고 산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득세, 등록세를 아끼려고 이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요. 경비도 취재진이 다가가자 손사래를 치고 인근 부동산도 자신이 직접 뭐 이 계약을 주선한 건 아니다라면서 취재진의 접촉을 좀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 만나본 온 것 같은데요. 그 해당 아파트 관계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금액은 5천만 원 하는 돈이 없는 가격이죠. 계약가 자체가 5천, 6천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냥 20, 30% 이렇게 다운한다든지,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관행적으로 다운을 시켰던 것 같은데, 5천만 원은 아니지. 도둑질을 되죠. 그런데 저도 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해봤는데요. 저 때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주고 해가지고 도리어 세금 절감 방법입니다 해서 다운 계약서를 유도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인 김상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는지도 한번 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홍데스크랑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세무서 신고를 복덕방에 맡겨서 자세한 신고 내역을 몰랐고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뭐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게 김상조 후보자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관행이었고 맞는 말일까? 직접 한번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죠. 전문가가 그렇게 정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쳤다는 건 하는데 정보이 되는 거니까.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안 놔두고 수용 그러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이중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쨌든 2000년도 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100%에 가깝지. 네, 이래저래 의혹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일기 내각 출범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이 바라는 건 의혹도 의혹이고 하겠지만 명확한 해명, 진솔한 사과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발사대 배치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엄중한 메시지를 보여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 군기도 잡고 외부적으로 보여졌을 때 확실한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청와대에서 오늘 국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 그렇죠.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사드가 배치될 때도 야밤에 기습적으로 배치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비판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인 셈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또 외국 외신들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확실하게 보인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오늘 저녁 채널A 종합뉴스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다고 약속. 자, 강경화 후보자만큼이나 상징성이 크던 바로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줄줄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8호 지시가 나왔습니다. 사드 관련 문제인데요. 먼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의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청와대가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논평을 낸 건데, 네. 자, 사드가 우리나라에 6기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추가로 반입돼서 보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사실상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흥분한 셈입니다. 네, 청와대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뭐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현수 기자. 네. 국방부 분위기 궁금한데 반응 나왔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드가 반입됐을 때 국방부가 했던 브리핑, 공식 브리핑을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 정확한 이제 대수에 대한 설명은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2기가 반입됐다라고만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브리핑이 있고 나서 청와대 브리핑이 있고 나서 좀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 반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이미 사실상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실상 국방부를 콕 집어서 약간은 비판하는 꾸짖는 듯한 이야기를 브리핑을 한 거여서 좀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이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다름 아니라 사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과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재배치 가능성 문제까지 언급을 했었고 더구나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8호 지시 굉장히 갑작스러운데 사드를 언급한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게 군에 대한 군기 잡기냐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냐 이현수 기자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반 조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향후에 6월 말에 있을 예정인 뭐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과도 네.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 이 사드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내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성주 그 반입된 사드 그 중에 이미 2기는 들어올 때 공개를 했고 4기도 지난달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 이미 들어왔다 네.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브리핑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4월 26일에 이제 사실 성주에 그 사드 2기가 반입이 됐는데요. 근데 그 2기가 반입될 때 이미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건 2기 이상이라는 점이 사실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기가 들어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들어왔나 보다, 우선 설치를 안 했나 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 이번에 사실 8호 지시라는 이름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공개로 사실상 경고를 한 셈인데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방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내부적으로 취임 후에 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 외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후에 합참과 국방부를 가장 먼저, 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해서 직접 업무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 업무 보고에서도 이